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아들 대학 입학과 강남 아파트 청약을 두고 송곳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나흘 만에 다시 소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저격하기 위해 내건 반말 피켓과 미흡한 자료 제출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고 소위 이해운 비망록의 본인 작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설왕설래가 계속됐습니다.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후보는 개회 40분 만에야 선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청약, 보좌진 갑질, 부모 찬스 등 가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후보자는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질의부터 장남이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냐고 묻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을 한 것은 가족 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 후보자의 거취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때 늘어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5월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5월 9일 만기인 유예 조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때 발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입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45%지만 2주택자라면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매년 연장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다며 면제 조치 종료를 시사한 겁니다. 당장 시장에선 이 조치가 끝나는 5월 이전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집값 오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5월까지 집을 팔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미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도 많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5월 이후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고 토론할 주제라며 즉각적인 개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동작서에서 김병기 의원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작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의원 아내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시켰습니다. 김 의원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전 보좌진들은 당시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동작서 측과 인연이 있는 다른 전직 보좌진을 통해 동작서 관계자로부터 진술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냈는데 여기에 김병기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였던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국민의힘 해당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등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어제 김 의원 아내 이 씨를 불러 8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 대해서도 차남을 채용했던 중소기업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를 벌였던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죄자 단체 송환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간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들이 줄지어 입국장에 들어옵니다. 경찰에 붙들린 채 입국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곧바로 호송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캠과 노쇼, 투자 사기 등을 일삼은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로 모두 73명입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해 10월 송환했던 64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 송환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전세기에 오르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연인 빙자 사기를 벌였던 한국인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성에게 연락해 연인 사이로 믿게 했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이를 미끼로 투자 전문가의 영상을 보며 함께 공부하자고 꼬드긴 뒤 피해자들이 큰 돈을 넣으면 연락을 끊는 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만 104명,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 8개월 만에 국내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해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194억 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도 송환됐습니다. 이들 73명에게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 금액은 48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49명, 충남청에 17명 등 전국 8개 수사관서로 이들을 분산 호송한 뒤 본격적으로 구체적 범죄 혐의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모 씨는 군 정보기관이 대북 공작을 위해 포섭한 인물이었다고 군 당국이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오 씨를 인간정보 공작 담당 부대의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정식 임무를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가 오 씨의 공작 업무를 맡긴 목적은 가장 신문사 운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 회사들이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과도하게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쿠팡에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와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의향서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쿠팡이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의 위협이 되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괴롭힘은 그에 상응하여 강화됐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피해가 미미한데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마저 쿠팡을 위협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 쿠팡 사태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했던 사후 대처임을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는 점을 설명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유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중재의향서를 수령한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청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자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영구적이고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든돔 건설 외에 대가 지불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접근권 확보를 위해 유럽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이고 그 시한도 없는 접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세간에서 거론되는 매입 가치를 언급하며 얼마를 지불할 거냐고 물었는데 골든돔을 건설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방공망인 골든돔 시설을 그린란드에 배치하고 접근권을 갖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SNS에도 글을 올려 나토 사무총장과 생산적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북극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 이른바 미래 합의의 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골든돔 협상은 가능하지만 주권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Sovereignty is a red line. Our integrity and our borders and international law is definitely a red line. 유럽에 대한 관세 보복에선 트럼프가 한 발 후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제한적인 접근을 선언한 것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그린란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설치 5년 만에 강제 철거됐던 베를린 소녀상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베를린의 한 예술센터 내 공간에서 앞으로 1년간 시민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보라색 천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내는 소녀상. 지난해 10월 강제 철거됐던 소녀상 아리입니다. 시민들은 색색의 꽃을 안기며 소녀상을 환영합니다. 강제 철거된 지 100일 가까이 지나 새로운 장소에 다시 설치돼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 비영리 문화공간인 베를린 예술도시학센터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센터 측은 소녀상이 만남과 경청,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작품으로서의 지금 역할이며 기원이며 그 역사를 이 시간 동안 좀 조명을 하려는.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 2020년 미테구의 한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설치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를 향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예술작품 설치 기한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법원이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면서 동도 트기 전인 이른 아침 전격 철거됐습니다. 어렵게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됐지만 영구 존치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1년간 임시로 이 자리에 설치되는데 센터 측도 영구적 추모 공간이나 고정된 기념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 측은 영구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베를린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 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등의 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또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그리고 날씨 전해드립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자금에 힘입어 장중 역대 최고가인 5,021.13포인트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의 상승폭을 줄이며 현재는 5,000선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2%가량 오르며 장중 990선을 터치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44.23포인트 상승한 4,996.76포인트로 코스닥은 17.65포인트 상승한 988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이어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르지만 현대차는 하락세입니다. 2차 전지주는 장 초반 동반 강세였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1%대 하락률을 보입니다. 반면 실망 매물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알테오젠이 반등에 나섰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ABL 바이오와 삼천당제약 등 다른 바이오주도 강하게 오릅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과 일본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강추위 속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전라권을 시작으로 저녁 퇴근길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서 내리겠는데요. 서울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1에서 3cm 안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강추위의 기세는 주말 내내 꺾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조금 전 부산과 울산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방에도 건조경보가 강원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고 있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구 4도, 광주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안팎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